적으로 begin, end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C 언어 계열에서는 begin, end 대신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러분들 C 프로그램 짜게 되면 또 뭐 자바 등 요즘 언어들에서는 대부분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한 개 이상의 문장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기 위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블럭이라고 해요. 블럭. 근데 블럭은 다른 알골 계열의 정통 고급 언어들에서는 주로 비긴 엔드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비긴 엔드 중괄호 열고 닫고 이외에도 ML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형화하면 C 언어는 그냥 시작 끝 중괄호 열고 닫고밖에 없어요. 형식이 좀 자유로운 편인데, 에이다에서는 begin end 말고 declare begin end로 되어 있죠. 그러면 declare, 즉 이 블락에서 뭔가 변수, 함수, 상수, 선언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로 뺐어요. declare하고 begin end 사이에. C 언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블럭 내에서 앞부분에 선언문, 끝나면 뒷부분에 실행 문장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섞어서 써도 돼요? 섞어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C 언어는 구조가 좀 명확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익스플리시트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시작 끝 표시만 있으니까 선언문은 앞부분에 쭉 모으고 선언문 끝나면 뒤에 실행 문장들을 써라, 이렇게 제약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형식을 잘 갖춘 A다, ML 같은 언어는 선언문 부분을 declare, begin 사이에 선언하고 실행문 부분만 begin, end 사이에 하고, ML에서는 뭐 declare, begin, end하고 마찬가지인데 키워드만 다를 뿐이죠. declare 대신 let, 그다음에 begin 대신에 in, end는 그대로 let in, end 구조냐, declare, begin, end 구조냐,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블럭은 C 언어 스타일하고 형식을 잘 갖춘 언어의 스타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블럭을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는데 C 언어의 경우에는 단순한 언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블럭을 여기저기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블락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또 하면 named 블락하고 unnamed 블락이 있어요. C 언어에서는 named 블락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함수 정의할 때는 함수 이름하고 인자하고서 반드시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마치 함수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는 블락처럼 느껴지는데, 이 중괄호 열고 닫고가 함수 정의할 때 사용되는 것이든 if문, for문, while문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하든 똑같은 블락이에요. 근데 단지 함수 정의할 때는 대부분 지역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int ij, double xy, 배열 a 이렇게 선언문이 있고 나서 문장들이 있는 거고, if문이나 for문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쓸 때는 지역 변수가 필요 없으니까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쨌든 똑같은 블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C 언어는 그렇게 함수 정의하는 경우에는 named 블락인 것처럼 보이죠. 그 이외에 if문, for문에서 쓸 때는 unnamed인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형식을 잘 갖춘 A다나 ML 이런 언어들에서는 이제 그 블락을 서로 구별을 해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파스칼을 예를 들면 파스칼이라는 언어는 프로그램이라는 블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 하나는 프로그램 블락이에요. 그 다음에 신텍스 얘기할 때 했었는데요. 파스칼 프로그램은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야 돼요. 파스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블락 하나예요. 그래서 end 점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and 마침표로 끝나는 그런 형식을 잘 갖춘 구조로 신텍스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럼 파스칼 언어에서는 프로그램 블록 하나에 프로시저 또는 펑션 블록이 필요하죠. 이렇게 named 블록이 있어요. 물론 이제 프로시저나 펑션 정의할 때는 const와 등도 이제 블록 구조의 일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블록 구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블록의 형식을 잘 갖춘 언어냐, 폼을 잘 갖춘 언어냐, C 언어처럼 그렇지 않은 언어냐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named, unnamed 블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런 요즘 언어들은 다 블록 구조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의 포트란은 블록 구조 언어가 아니었어요. 블록 구조 언어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블록들이 nested, 중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렇게 C 언어로 한다면 중괄호 열고 닫고 A 블록, 중괄호 열고 닫고 B 영역의 블록, B 안에 D라는 블록, 또 그 A 안에 BC가 있네요. 중괄호 열고 닫고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괄호 열고 닫고, 즉 begin end로 블록의 영역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구조는 블록이 중첩된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제 컴파일러 구현할 때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블록 구조가 아닐 때 포트란 같은 언어는 이 블록의 중첩이 안 돼요. 전체가 한 블록밖에 없는 거죠. 블록 안에 블록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차이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 구조가 되면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비지역 변수 얘기가 나오는 거죠.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변수는 전역 변수. 특정 블록, 작은 블록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는 지역 변수. 그럼 B라는 블록에, 그러니까 A, B, C, D에 각각 변수를 선언할 수 있을 텐데 B 안에 선언된 변수는 B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 변수예요. 근데 D 관점에서 본다면 비지역 변수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역 변수는 아니에요. 이 B 안에 선언된 변수가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C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비지역 변수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블록 구조 언어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리커전이 가능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블록 구조 언어가 아닌 초기의 포트란은 리커전이 허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팩토리얼 함수 만들 때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게 리커전인데 블록 구조 언어에서는 모두 다 허용이 되지만 블록 구조가 언어가 아닌 포트란은 그런 구조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실제 컴파일러를 구현하고 그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 리커전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고요. 이런 중첩된 블록, 리커전 기능이 도입되면서 런타임 스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런타임 스택에 익숙해져 있는데 초기에 그러니까 알골 이전에는 런타임 스택 개념이 없었어요. 있을 이유가 없었죠. 따라서 이제 블록 구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발생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구조 때문에 리커전이 가능해졌고, 메모리를 관리하면서 런타임 스택이 필요해졌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 비지역 변수, 전역 변수로 변수를 구별하게 되었고 라는 부분들이 블록 구조 때문에 발생된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선 파스칼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봤네요. 빨간색으로 블럭을 표시를 해봤고요. 맨 바깥 블럭, 프로그램 블럭이죠. 이 프로그램 블럭 안에
프로시저 블락이 두 개가 더 있네요. 프로시저 P 블락하고 프로시저 Q 블락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블락마다 형식을 잘 갖추고 있죠.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begin end 점으로 시작한 끝나는 형태가 되어 있죠. 예, 다음은 또 이제 스코프라는 개념도 블록 구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스코프는 그러니까 변수, 그러니까 어떤 명칭, 변수로 한정 지을 수는 없죠. 함수, 상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명칭, 변수로 대표되는 명칭이 유효한가, 액세서블한가의 영역을 프로그램에서 그 영역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틱 스코프 또는 렉시컬 스코프라고도 하는데요. 다이내믹 스코프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언어들은 스태틱 스코프 룰을 따르고 있어요. 이 스코프 룰의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 예에서 어떤 블럭 안에서 변수를 사용했는데 현재 블럭에 선언되지 않은 비지역 변수는 바로 바깥 블럭으로 찾아가 줘야 돼요.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Q 안에서 사용된 예를 여기서 봐야겠네요. 지금 블럭을 네스티드 블럭 3개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블럭, 프로시저 P 블럭, 프로시저 Q 블럭이 P 안에 있네요. 이렇게 중첩된 블럭이 있는데요. 프로시저 Q 블럭 안에서 y는 x 더하기 z라는 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변수가 x, y, z, y는 Q 블럭 안에서 선언되어 있는 정수형이죠. 지역 변수죠. 그래서 여기 선언된 이 y 값을 의미하죠. 근데 x는 없죠. 그러면 x는 어디서 찾냐면 q를 감싸고 있는 바깥 블럭 p 블럭에 x가 정의되어 있는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p 블럭에 있는 x가 여기서 사용되는 x 값이겠죠. z는 바로 바깥 블럭 p에 없네요. 그러면 더 바깥 블럭 프로그램 블럭으로 찾아가야 돼요. z. 그래서 이렇게 비지역 변수를 찾아가는 방법은 이 경우에는 스태틱 스코프 예를 든 거예요. 즉 프로그램 텍스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각 블럭들은 이렇게 네모 형태로 구별해 놓으면 바깥 블럭이 뭔지, 안쪽 블럭이 몇 개 있는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죠. 그것에 의해서 현재 블럭에 선언되지 않은 변수는 바깥 블럭으로 찾아가는 방식, 이게 스태틱 스코프고요. 그러면 다이내믹 스코프 룰은 그렇게 자주 사용되진 않는데, 리습 스노볼처럼 동적 언어, 다이내믹 랭귀지, 다이내믹 스코프, 동적 언어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죠. 이건 현재 블럭에서 선언되지 않은 변수가 나타나면 바깥 블럭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함수를 콜한 함수를 역으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q라는 함수 안에 x가 없어. 그러면 x의 프로그램 텍스트에서 바깥 블럭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 이 q를 누가 콜했냐라는 거지. 그 전에 main해서 p를 콜하고 p가 q를 콜했어. 그러면 이 x는 q를 콜한 p를 찾아가요. p에도 없어. 그러면 그 p를 콜한 main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콜 시퀀스, 실행할 때 호출한 시퀀스를 거꾸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다이내믹 스코프 룰이라고 해요. 미리 얘기를 해버렸네요. 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메모리 엘로케이션 문제네요. 메모리 엘로케이션도 스태틱 엘로케이션이 있고요, 다이내믹 엘로케이션이 있어요. 어떤 변수에 메모리가 있어야 값을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럼 메모리 할당이 언제 일어나냐라는 거죠. 컴파일 타임이 결정되는 것을 스태틱 엘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컴파일 타임이 결정하려면
프로그램 신텍스, 프로그램 텍스트만 보면 이 변수가 몇 바이트를 필요한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지 않으면 스태틱 타임에 메모리 할당할 수가 없죠. 몇 바이트 할당할지. 배열이 있는데 배열 크기가 맥시멈 100. 그러면 100 곱하기 4바이트. 400바이트 할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열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메모리를 할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배열 크기가 언제 정해지지? 실행하다가 정해진다면 그러면 그건 다이내믹 엘로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할당되는 것을 스태틱 엘로케이션, 다이내믹 타임 실행하면서 할당되는 것을 다이내믹 엘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요. 포트란이라는 언어는 모든 변수들의 메모리가 스태틱이에요. 모든 변수가 스태틱 변수예요.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잘 알고 있으니까요. 파이썬은 모든 메모리 할당을 다이내믹 해요. 실행 시간에 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언어들은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해요. 스태틱 엘로케이션인 경우도 있고 다이내믹 엘로케이션인 경우도 있고 C 언어의 대부분 변수들은 스태틱 엘로케이션 그런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태틱 변수, 컴파일 타임에 메모리가 결정되는 거. 그 다음에 함수 안에서 정의된 변수들은 그건 그 함수 콜할 때 런타임 스택에서 해요. 그 다음에 포인터에다가 메모리 엘로케이션, MLloc, CLloc 하는 경우에는 그건 이제 다이내믹이에요. 그래서 변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다른 과목에서 배웠을 텐데요. 스태틱 변수, 그 다음에 스택 다이내믹 변수. 다이내믹인데 스택에서 자동적으로 할당되고 자동으로 반납되는 함수 안의 지역 변수들. 포인터로 해서 MLloc, CLloc, 힙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다이내믹 변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죠. 어쨌든 일반적인 언어들은 스태틱 엘로케이션, 그다음에 스택 다이내믹, 힙 다이내믹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네, 전역 변수는 당연히 컴파일 타임에 메모리가 할당될 거고요. 지역 변수들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런타임 스택에서 할당되고요. 여기 MLloc, CLloc, Java의 new 이런 것들은 다이내믹 엘로케이션이네요. 그래서 이미 설명했네요. 스태틱, 다이내믹은 스택 다이내믹하고 힙 다이내믹. 힙 다이내믹도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explicit 힙 다이내믹, implicit 힙 다이내믹. explicit, implicit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소스 코드에 명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죠. 그래서 explicit 힙 다이내믹은 여러분들 new 무엇 이렇게 하죠. new라고 하잖아요. 명시적으로. 그게 이제 explicit 힙 다이내믹이고요. 파이썬에서는 x는 100, a는 abcd 명시적인 게 없죠. 그런 경우는 implicit 힙 다이내믹이죠. 배정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메모리가 할당되는 경우가 implicit이죠. 그래서 implicit인 경우에는 그 값의 타입의 크기만큼 메모리가 할당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named constant, 지금 명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변수명, 함수명, 상수명. 상수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C++에서 상수는 어떻게 하죠? 변수 선언과 동일한데 const라는 모디파이어가 있으면 값을 변경할 수 없는 변수가 결국 상수죠. 그래서 const라는 모디파이어에서 결정을 하고요. 자바라는 언어는 final이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상수로 간주를 하고요. C#에서는 const, static binding, read only
다이내믹 바인딩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네요. 네, 에이다에서는 열거형하고 레코드형에서 네임드 컨스턴트를 허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상수의 값을 줄 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상수는 어차피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변하지 않는 값이죠. 변하지 않는 값을 계산해서 바로 정수든 실수든 스트링 상수든 이렇게 줘도 될 텐데 여기는 수식을 허용했네요. 그러면 여러 언어에서 이렇게 상수의 값을 줄 때 이 수식을 허용할까요? 수식 허용 안 하고 값으로만 주게끔 제한을 할까요? 언어마다 달라요. 언어를 설계한 사람이 상수는 어차피 하나의 값이니까 그 값을 직접 계산이 필요하면 네가 계산해서 값을 줘 라고 이런 언어도 있고요. 조금 더 유연성을 주는 그런 언어는 수식으로 주어도 상관이 없고요.